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백 교수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 그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저희들이 방송에서 다뤘는데 거기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지금 5차례. 네. 그러니까 지난달 21일, 24일, 28일, 31일 그리고 이번 달 7일 네. 이렇게 불출석을 해버렸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조용 부장판사가 이제 주임인데 지금 그 증인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3월 21일, 24, 28, 31일 그다음에 이제 어제죠. 7일. 이렇게 이제 증인 불출석을 5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사실, 2번에 걸쳐서 이 과태료 300에서 500만 원을 지금 그 부과를 했거든요. 예. 근데 또 뭘 했냐면은 이의신청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를 해버렸어요.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 이제 이런 건데 이건 사실 법꾸라지 형태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출석 안 할 때는 이 7일간 감치를 할 수가 있고 강제구인장을 발부를 해서 그런데 법원에서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렸어요. 왜 그렇죠? 법원이 꼬리를 내려버렸나요? 물론 지금 법원에서 계속해서 증인 출석을 요청을 하고 강제 구인을 시도를 해야 되지만 법원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회 동의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 사실은 재판 지연이 될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정진상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고 재판을 끝내겠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사실 비판이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유력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증인이 채택이 되면 거기에 순리대로 출석을 해서 최소한 증언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검찰에서는 내가 증언하지 않겠다 진술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법원에서 내가 증언하겠다, 진술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증언을 회피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는 법원에 가서 다 털어놓겠다고 하고 법원에는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가고 출석을 안 이게 해요, 뭐 법 위에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서울중앙지법 이 조용욱 판사의 입장도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욱 판사.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공 모드를 하지 않는 건 유력 대선 주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일반인이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존재 자체가 없죠. 더군다나 7일 날도 불참한 이유가 그 시간에 최고위원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꼭 본인이 참석 안 해도 될 만한 일 아닙니까? 지금 최고위원회가. 최고위원 회의가 지금 현안이라는 게 그렇게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예. 탄핵 정국이 끝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대선 플랜만 있을 뿐이고 지금 국정에 관련돼서 민생 경제를 챙긴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 허울 좋은 핑계이고 지금 법에 의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은 적어도 5번 중에 2번이라도 출석을 해서 진정성 있는 증언을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법률가이기도 하고 현역 당대표 국회의원이면 더더욱이나 법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고 또 과태료 부과를 하니까 이의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계속해서 지연을 하고 결국은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는 종결을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야권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법꾸라지 형태라고 하는 걸 본인들한테 지금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 해갖고 탄핵해갖고 파면까지 시킨 사람들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도 지금 내란 공범이라 해갖고 국민의힘도 정당 해산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다시 잡아넣어라 이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법뿐만 아니라 이 사법부까지도 완전히 그냥 깡그리 짓밟아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법부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1급 체제인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 대선에서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 굉장히 팽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형태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사법부에서 정말 그 양심과 법리에 의한 그런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는 이 사법부마저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일각의 우려가 지금 현실로 드러나는 일환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만약에 직권을 하는 경우 입법부는 완전히 장악했고 행정권 장악하고 이제 사법부까지도 손아귀에 집어넣는 그런 행태를 보일 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도대체 이재명 총통제가 되는 겁니까? 무슨 이재명 왕을 모시는 겁니까?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행사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가지고 지금 대법원 상고심에 가 있는데 이재명이가 제일 잘 써먹는 것이 폐문부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는데 이걸 일주일이 넘도록 또 안 받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이 검찰이 바로 공직선거법에 이제 그 상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항소 형태로 대법원이 상고를 해야 됩니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이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상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고를 하지 않아도 무죄를 받았으니까. 무죄 받는 사람이 왜 검찰은 합니까? 20일 이내 사건 기록 접수 통지서 소위 말하면 이 이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돼요, 대법원에.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심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피고인 쪽에 이 사건 접수 기록 통지서를 받아서 그걸 받아야 이 심리, 소위 말하면 이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걸 안 받아버리면 계속 재판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항소심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주소 불명이다가 폐문부제다 그래갖고 집행관을 보내가지고 의원회관에 그래갖고 전달을 했는데 그때도 변호인 선임도 안 오고 그래서 아마 한 40일 정도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대법원이 철퇴를 가했습니다. 아 어떻게 했습니까? 네, 무슨 철퇴를 가했냐면 여의도를 관할하는 남부지방 법원에다가 특별 송달이라고 합니다. 집행관을 보내라. 그 사건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을 시켜라.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저 남부지법하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이 바로 관할 지역구.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의 집달관을 특별 송달을 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사무실도 있고 당 대표실도 있고 회의도 하고 늘 그러니까 거기 갖다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직접 집행관이 직접 가서 본인한테 바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런 경우는 대법원에서까지도 이걸 용인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633 원칙을 지키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검찰에서 상고 이유서라든가 또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관련 서류 송달을 아주 즉각적으로 했어요. 26일 날 선고하고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했어요. 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이 사실 633 원칙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심에서 2심까지 270일 걸렸는데 문제는 항소심까지 해서 909일입니다. 그러니까요. 909일이면 365일이 1년이니까 3년을 넘게 지금 끌어버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번에 즉각적인 철퇴를 가한 거는 어찌됐든 파기환송이 됐든 아니 유죄가 다시 결정이 되든 뭐 대법원에서 자판을 하든 이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라고 하는 요구가 지금 분출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일주일 정도 지연이 되니까 즉각 특별 송달을 해라라고 해서 인천지법하고 서부지법, 서울 서부지법에 이 지시를 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남부지법에 지시를 한 건 아주 잘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사건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뭐 딱 두 가지니까요. 그렇죠. 김문기 모른다고. 그다음에 그 국토부로의 협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상향 조정했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909일이나 걸렸기 때문에 모든 뭐 증인 신문이라든가 다 사실 조사가 끝난 거라.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맘만 먹으면은 2달을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4월달 있고요. 5월달 있지 않습니까? 5월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러면 4월 말 5월 초면 끝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
후보 등록이 5월 12일부터 시작되지 네, 않습니까? 5월 12일 시작이 그 전에 됩니다. 얼마든지 끝낼 수 네. 있는 거 아니야? 한 달이면은 마음만 먹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아마 그 전원 합의체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단독 소부나 전원 합의체를 떠나서 결정만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이미 법리적인 논쟁만 하는 것이거든요, 대법원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선고 자체가 항소심의 선고 자체가 법리적으로 위배되느냐, 그다음에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판단만 합니다. 그래서 자판을 하든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자판할 수가 있고 또 파기환송을 해서 고법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한 번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만약 유죄를 해서 파기환송을 하든 아니면 자판을 하든 해야죠. 그렇게 될 경우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누가 보더라도 유죄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뭐 그렇게 되면은 하니까. 후보로서 자격이 사실상 없는 것이죠. 자격이 상실되는 거죠. 예. 확정이 됐을 때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이 되는 부분이고 또 벌금형이라고 하면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자판이 아니면은 바로 확정은 안 되지만 파기환송으로 가면은 또 고법에서 다시 그걸 심판하고 그래서 또 자판을 해야 대법원을- 된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유력 정치인이고 또 대선이 지금 눈앞에 코앞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직선거법에 유죄를 받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빨리 대법원에서 자판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줘야 된다. 무죄가 됐든 유죄가 됐든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어떤 거예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예.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집행관까지 보내서 서류 송달을 요청한 거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가급적 빨리 끝내겠다는 네, 어떤 각오를 다진 것 아닌가 확고한 그런 느낌이 생각을 듭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그 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이재명도 비상이 걸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송달을 해서 대법원에서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의지가 전달된 거 아니에요? 예. 이재명도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비상 걸렸네. 사실은 굉장히 멘탈이 강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별송달을 해서 대법원에서 직접 법원에 지시를 해가지고 특별송달을 접수하게 되면은 이 재판에 또 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멘탈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하루속히 유죄든 무죄든 네,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